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기계공학을 위한 미적분 9번째, 역삼각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 함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y 이꼬르 sin x라고 하는 이제 sin 함수에 있어서 이제 삼각함수는 이제 대부분이 이러한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그 호리존탈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값만 검출이 되는 이제 구간을 우리가 잡아서 이제 역함수를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간 그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 사이에 이제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는 그, 그 전단사 함수의 이제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역함수를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로 그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 그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항상 이러한 그 정의역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1대의 그 y 값에 대한 그 구간을 또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보면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다시 이제 그 그려보면 일단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치역의 값이 우리가 앞서 sin x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sin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한 것은 이제 마이너스 2파이와 2파이의 값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sin x의 역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되고, 일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인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것과 같은 형태의 그 역함수의 그 노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노테이션을 마찬가지로 이제 아크 사인 x라고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역함수를 이제 영어로는 인버스 사인 펑크션 혹은 이제 아크 사인 펑크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의로 돌아와서 이제 이 수식은 그 역함수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고,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일단 사인 함수에 대해서 그 인버스 사인 펑크션, 즉 이제 그 인버스 사인 x는 y라고 하면 이제 사인 y는 이제 x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원래는 이제 sin x 이꼬르 y라고 하는데 이제 그 원래 함수에 대해서 이제 y에 대한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한 그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버스 사인 x는 x가 되게 되고, 이때는 이제 x의 그 이쪽 안쪽의 sin x에 대한 정의역의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마이너스 2파이에서 그 2파이 사이의 값이 되게 되고, 이제 sin 인버스 x는 마찬가지로 x가 되게 되고, 이제 이때의 x는 이제 이 역함수 그 sin 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x는 구간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수함수의 역수함수인 지수함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러한 그 역함수의 표기법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인 인버스 사인 x는 사인 x분의 1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사인 x분의 1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사인 x에다가 이제 괄호를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제 역수를 나타내는 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이제 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한 이제 역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과 위상차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나는 것일 뿐 이제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의 그 구간을 설정한다라는 것, 구간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일단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제 코사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단사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구간을 나누면 이때는 이제 0부터 파이 사이의 구간을 그 나누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전단사 함수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y 이꼬르 x라는 그 그래프에 의해서 이제 대칭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이제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즉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꽈배기 형태의 그 그래프 형상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간에 대한 것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그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y 이꼬르 x라는 그래프의 그 직선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대칭의 형상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 y는 x로 x는 y로 바꿔서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겠고, 이제 이때도 이제 정의역과 그 치역에 대한 것을 이제 바꿔서 이제 역함수에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코시컨트의 역함수, 그리고 시컨트의 역함수, 코탄젠트의 역함수 역시 이제 뭐 표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도 이제 뭐 정의역이라든지 그 치역에 대한 값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이러한 식의 어떤 구간을 그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삼각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각도를 이제 산출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삼각함수의 특수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특수각에 해당되는 값을 다시 이제 역함수를 취한 것이 이제 각도가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값들은 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표기를 할 때는 그냥 만일에 뭐 37도라고 이러면 이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37도에 대한 37도가 아니고 7도가 아니고 만일에 그 37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제 그 숫자에 대해 해당되는 뭐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문자로 표기를 할 때는 이제 뭐 코사인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면 이제 아크 코사인 37이라고만 이제 표기를 해도 되고, 이제 어차피 뭐 공학에서는 계산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크 사인 2분의 1과 그리고 탄젠트 아크 사인 3분의 1에 대한 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크 사인 2분의 1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각도를 이제 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사인 값은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30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을 라디안 단위로 표기를 하면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게 되는데, 이때 만일에 뭐 어떤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이제 이러한 우리가 초기에 정의역으로 정의했던 이 구간 사이에 있는 값만 이제 정의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상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계산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먼저 이제 아크 사인의 사인 3분의 1의 1이라는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이러한 삼각함수라는 것이 거의가 모두 이러한 삼각비, 즉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 3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삼각형을 먼저 작도를 해보면 그때의 각도가 이제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단 빗변이 3이고 높이가 1인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밑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로 우리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일단 각도 시타는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모르지만, 일단 탄젠트 시타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즉 이제 이 3분의 1이 다시 이 시타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시타가 탄젠트 값에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시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젠트 시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이제 2분의 루트 2분의 1이 1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크 탄젠트 x가 이제 들어간 코사인의 값을 이제 단순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앞서 풀었던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이제 삼각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항상 이제 어떤 우리가 값을 구할 때 이제 구간이 항상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삼각 항등식인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라는 항등식에 의해서 이제 유도된 다음의 항등식,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값에다가 이제 코사인을 나눠주면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제 이때는 이제 y를 아크 탄젠트 x를 이제 y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탄젠트 제곱 y는 이제 시컨트 제곱 y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y 이꼬르 아크 탄젠트 x에서 이제 탄젠트 이 함수의 역함수인 탄젠트 y 이꼬르 이제 x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 값은 이제 탄젠트 y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x의 제곱으로 다시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시컨트 y는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루트를 씌웠을 때 우리가 플러스 값만 취하는 것은 이제 이 구간 안에서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y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코사인 이제 아크 탄젠트 x는 이제 이 값을 y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코사인 y가 되게 되고, 결국 시컨트라는 것은 이제 코사인의 역수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y는 시컨트 y분의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이 우리가 산출한 1 플러스 x 제곱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로 이제 값을 산출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식을 다시 뭐 유리화를 해서 이제 표기를 했지만, 이제 대학교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그냥 이대로 둬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솔루션 2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삼각형을 이제 그려서 고려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그 초기에 우리가 y 이꼬르 이제 아크탄젠트 x라는 것은 그대로고, 마찬가지로 이것의 역함수가 이제 탄젠트 y 이꼬르 x이므로, 이제 이 y가 이제 각도의 값이 되게 되므로, 결국 y는 이제 x라고 하면 이제 이 밑에 값은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b편의 값은 이제 1 플러스 x 제곱을 이제 루트를 한 값으로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각도 y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게 되므로, 이제 코사인 y는 이제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분의 이제 x가 아니라 이제 코사인은 이제 인접한 변이기 때문에 이제 1로 이제 더 손쉽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이제 미적분학의 기초인 함수에 대한 것은 이제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미적분학의 본격적인 내용인 이제 극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